손비나의 첫 미국 한식 투어. 그 시작은 의외로 공항의 함성보다도 뜨겁게 끓는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 파란 응원봉으로 물든 공항을 빠져나오던 순간까지만 해도 모두의 관심은 첫 공연과 리허설, 그리고 두 차례나 매진된 윌턴 이벨 극장 무대에 쏠려 있었다. 하지만 스태프의 배낭에서 막 꺼낸 일정표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첫 식사 순두부. 단어 세 글자에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실렸다. 태평양을 건너와도 변하지 않는 위로의 온도, 그 온도를 확인하는 의식 같은 첫 끼였다. 차량 문이 닫히고 코리아타운의 네온이 차창에 스쳐 지나갈 때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오늘 진짜 무대는 식당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몇 시간 뒤 믿기 힘든 장면으로 증명되었다. 북창동 순두부의 문이 열리자 김의 향기가 먼저 달려와 손비나와 탑7 멤버들을 감싸 안았다. 뜨거운 돌솥을 받쳐든 종업원의 손끝에서 국물의 표정이 살아 움직였고 붉은 양념이 반짝이며 미묘한 떨림을 전했다. 손비나는 모자란 잠 때문인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마치 고향의 골목을 통과해 작은 연습실 문을 여는 듯한 표정이었다. 옆 테이블의 어르신들은 낯선 유명인의 방문에도 과하게 떠들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턱짓으로 인사를 건넸고 종업원은 부드러운 미소로 물컵을 더 채웠다. 영화 같은 과장이 없어도 품격은 온도처럼 전해졌다. 스태프들은 자리마다 메뉴를 나누어 주었고 누군가는 얼큰, 누군가는 보들보들한 흰 국물을 골랐다. 주문이 끝나자마자 주방 쪽에서 작은 소동이 났다. 누군가의 낮은 탄성, 그리고 금속과 화기의 짧은 악수 소리. 그때부터 깜짝 상황이 시작되었다. 첫 신호는 음악이었다. 주방 깊숙한 곳, 냄비와 국자 사이에서 손비나의 히트곡 전주가 아주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곡을 따라 나온 건 예고 없는 합창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주방 이모가, 배달을 막 마치고 들어온 청년이, 그리고 옆자리의 중년 신사까지 각자의 음정을 찾아 조용히 허밍했다. 누구 하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식당 전체가 작은 합창단처럼 울렸다. 종업원은 당황한 듯 주방을 힐끗 보았고 매니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로 사인을 보냈다. 노랫말이 후렴에 닫혀 주방에서 뜨거운 돌솥이 일제히 등장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심벌처럼 바글바글 끓는 소리가 후렴의 클라이맥스를 마쳤다. 손비나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두 손으로 인사를 했고 그 짧은 고개 숙임 하나에 식당의 공기가 달라졌다. 팬과 비팬의 경계가 스르륵 지워지고 모두가 같은 국물의 온도를 공유하는 동료가 되었다. 둘째 신호는 손글씨였다. 카운터 옆에 세워진 작은 노트가 눈에 들어오자 한 어르신이 식은 손을 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국 온 지 30해가 넘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요. 그 말에 식당의 젊은 직원이 재빨리 펜을 건넸다. 손비나는 종이 위에 짧게 적었다. 오늘도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날짜와 도시 이름을 천천히 덧붙였다. 그 문장을 읽은 사람들의 눈동자에 광택이 돌았다. 도장을 찍듯 펜 끝이 마지막 점을 만들자 조용한 박수가 수건처럼 식당을 감쌌다. 과장도 수도 아니었다. 그저 한 끼를 사이에 둔 사람과 사람의 속도였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그 메모를 찍어 주방에 전했고 주방 이모는 화구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을 보려고 미국까지 왔다고 그들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셋째 신호는 메뉴판에서 나왔다. 갑자기 매장 스피커가 잠시 꺼지더니 종업원이 급히 뭔가를 적어 들어왔다. 오늘 하루만 제공하는 이름 없는 스페셜, 파란파와 김가루를 얹은 특별 순두부. 이름을 붙여 달라는 요청에 손비나는 잠깐 생각하더니 푸른 파도라고 중얼거렸다. 누군가 장난스럽게 손파도라고 고쳐 불렀고 금세 식당 전체가 웃음으로 출렁였다. 그 즉석 메뉴는 금세 몇 그릇이 더 나갔다. 파의 향이 국물 위에서 잔물결을 만들 때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첫 숟갈을 떠넣었다. 옆자리의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국물은 뜨거우니 천천히. 그 말이야말로 이날 투어의 핵심 문장이었다. 뜨거워서 급히 삼킬 수 없는 것들, 천천히 나눠야 비로소 온기가 되는 것들. 음악도, 식사도, 만남도 다르지 않았다. 넷째 신호는 사인 요청에서 시작된 작은 해프닝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줄이 길어지자 누군가가 종이 조각을 들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죄송한데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손비나는 익숙한 미소로 물었다. 어떤 이름으로요? 그 순간 그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엄마 이름이요. 한국에 계신데 오늘 영상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식당의 시간은 잠깐 멈췄다. 그는 적어 내려갔다. 어머니, 오늘 식사처럼 따뜻한 밤 되세요. 그리고 작은 하트를 대신해 점 하나를 찍었다. 그 장면을 본 주방 이모가 냉장고를 뒤져 작은 반찬통을 꺼내왔다. 반찬은 계산에 들어있지 않았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요. 그 말과 함께 반찬통이 손에 쥐어졌고 스태프들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소박한 반찬 하나가 쌓인 10장보다 묵직한 선물이 되었다. 5째 신호는 바깥에서 들어왔다. 식당 창밖으로 코리아타운의 대형 전광판이 반짝이며 손비나의 얼굴을 흘려보내는 순간 거리의 사람들 몇이 걸음을 멈췄다. 그중 한 노신사가 힐끗 식당 안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모자를 벗었다. 마치 오래된 극장에서 커튼콜을 맞이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장면을 본 테이블마다 낮은 탄성이 일었다. 누군가는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태프 동선이 막히지 않도록 의자를 바짝 당겼다. 문화의 성숙함은 지시문구에서 나오지 않았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는 태도, 서서히 목소리를 낮추는 배려, 먼저 눈을 맞추고 인사하는 습관에서 나왔다. 그 모든 것이 한 그릇의 열기와 섞이며 이방의 도시를 잠깐 고향으로 바꾸고 있었다. 6째 신호는 공연의 예고편처럼 찾아왔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아주 짧게 한 소절을 청했고 손비나는 자리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은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더니 한 문장을 살짝 눌러 꺼냈다. 오늘 같은 밤, 국물도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낮은 음으로 첫 박을 찍었다. 식당의 천장이 갑자기 높아진 듯 소리가 맑게 퍼졌다. 짧디 짧은 소절 끝에 모두가 숨을 내쉬었고 박수는 소란스럽지 않게 바닥을 타고 번졌다. 그가 다시 앉자 종업원은 재빨리 국물을 보충했고 스태프는 공연 시간표를 확인했다. 신기하게도 누구 하나 허겁지겁 서두르지 않았다. 각자의 속도로 숟가락을 들고 내려놓는 동안 식당은 작은 공연장이 되었다가 다시 안전한 부엌이 되었다가 또다시 여행자의 거실이 되었다. 7째 신호는 환대의 영수증이었다. 계산서를 건네받은 매니저가 금액을 확인하던 찰나 카운터 직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의 노래값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식당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먼저 식사를 마친 어떤 손님이 영수증 2장을 포개어 놓고 있었다. 이름도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접힌 모서리 하나로 마음을 표시했을 뿐이었다. 매니저는 잠깐 말을 잃었고 손비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순간 모두가 알았다. 오늘의 깜짝 상황은 스타의 등장도, 즉석 메뉴도, 짧은 합창도 아니었다. 이 도시가 보여준 환대의 방식, 이름 없이 건네는 배려가 만든 사소한 기적이었다. 식당을 나서는 길, 코리아타운의 바람은 여전히 따뜻했다. 스태프들은 무대 장비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고 차량팀은 다음 동선을 확인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오늘 공연, 반쯤은 벌써 끝난 것 같아요. 다들 웃었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부를 노래는 리허설로 충분했지만 무대 밖에서 나눌 온기는 지금 방금 완성되었다. 첫 미국 한식 투어의 진짜 수확은 별점 5의 리뷰가 아니라 한 그릇의 온도를 기억하는 얼굴들이었다. 그 얼굴들이 극장 의자마다 앉아 있을 것이고 파란 응원봉 대신 젓가락을 들던 손들이 오늘 밤 박수를 보낼 것이다.